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마지막 고급 양자 마지막 수업인 10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자를 벗어나서 화학 결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분자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서도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1전자를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전자 분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학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가 이 화학 결합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화학 결합이 왜 생기고 얼마나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H2 플러스 분자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이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원자의 경우에 대응되는 그런 출발점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그래서 LCAO-MO라는 테크닉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배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CI, 그래서 Configuration Interaction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산학 때 조금 다뤘던 부분이라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1절은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의 적절한 사용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명료한 이야기죠. 그 H2 분자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양성자 A, B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1번 전자, 2번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대문자 R은 A의 위치와 B 위치의 요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와 원자 핵 A의 거리 R1A, 그 다음 R2A, 그 다음에 여기는 R1B, R2B,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이 전자들 사이의 거리는 R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 분자의 해밀토니안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분자의 약자 몰레큘을 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몰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 핵의 운동 에너지가 먼저 있겠죠. A와 B 원자 핵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다음에 1번 전자와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원자 핵과 전자의 상호작용 녹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들, 그래서 R1A분의 1 더하기 R1B분의 1 R2A분의 1 더하기 R2B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쓴 원자 핵 간의 상호작용인 R분의 1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본 오펜하이머 어프록시메이션은 아주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 m이 전자의 질량보다 아주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핵의 움직임과 전자의 움직임을 분리할 수 있고, 즉 전체 분자의 파동 함수를 뭐 같다고 하면 전자, 근사 이렇게 해서 전자 파트와 양성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가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전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렉트론 전자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줄여서 원자핵에 관련된 부분들을 빼내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파라미터로 빠져나오고 우리는 전자에 관한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10.2절은 우리가 이제 수소 분자 H2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봐도 H2는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H2 플러스를 제일 먼저 한번 다뤄볼 겁니다. 논리의 흐름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1전자 시스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like 이온, 수소골 이온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자는 하나인데 여기까지는 1전자 시스템인데 핵전하가 플러스 1이냐 혹은 헬륨 플러스 리튬 2 플러스와 같이 핵전하가 2, 3으로 바뀔 때를 해봤었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2전자 시스템인 헬륨으로 갔었죠. 그래서 유사하게 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H2 플러스를 해본 다음에 뭐 H2든 뭐 다른 것들을 쭉 가볼 겁니다. 뭐 수소 분자 이온을 푸는 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 보지는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결과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오비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자의 경우에는 뭐 S니 P니 D니 하는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분자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의 경우에는 시그마, 파이, 델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점 대칭성, 영어로는 인벌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벌전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이랑 사실 커뮤트해요. 왜 커뮤트한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원자핵이 A, B라고 했을 때 A, B를 바꿔서 BA라고 풀어도 결과는 여전히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H프 사이, E프 사이에서 나오는 솔루션이 있을 텐데, 아이겐 펑션 셋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의 아이겐 펑션 셋은 인벌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기도 하죠. 커뮤트하니까. 그래서 P 인벌전의 부사이는 C 부사이가 되어야 될 거고, 근데 우리가 두 번 가하면은 인벌전 오퍼레이터를 두 번 가하면 C 스퀘어의 부사이가 될 텐데, 인벌전을 두 번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인벌전을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죠? 360도 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C 스퀘어라고 하는 값은 1이 돼야 되니까 C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분자 오비탈 중에 인벌전에 대해서 시메트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독일말 시메트릭의 게라데를 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상이 바뀌는 거니까 독일말 운게라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시그마 G 오비탈, 시그마 U 오비탈이라고 할 때 요 하는 G랑 U라고 하는 게 게라데, 운게라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우리는 주로 이제 그 결과를 해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10.3절은 사실은 별 내용이 없는데 LCAO, MO, 즉 원자 오비탈을 선형 조합을 하면 분자 오비탈이 된다라는 거죠. 그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운이 좋게도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솔루션의 형태를 알 수 있는데 분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분자 궤도 이론,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는 이제 훈트와 멀리칸에 의해서 주로 발전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분자가 결국 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의 모임, 뭐 원자의 합 이런 거니까 그럼 분자 오비탈도 결국 뭐 원자 오비탈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소 분자를 묘사를 할 때 수소 분자가 사실은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로 엮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소 분자의 파동 함수는 A라는 수소 원자의 원자 오비탈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한 거에다가 B의 B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 어떤 개수를 곱한 이런 원자 오비탈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원자 오비탈을 우리가 뭐 기저 함수 영어로는 베이시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계산화학 때 쓰는 그 베이시스 셋이라는 것의 의미와는 사실은 뭐 똑같다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계산화학에서 말하는 베이시스는 이 어떤 오비탈을 묘사하기 위한 수학 함수의 모임인 것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양자화학에서 말하는 베이시스 셋은 MO를 만드는 재료인 AO를 지칭을 합니다. 뭐 조금 그 뉘앙스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럼 이런 트라이얼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요런 거 했었죠. 앞에서 이거 뭐 너무 우리가 강의를 오래 쉬어가지고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면은 그 다음에 HAB, ESAB 뭐 이런 거 썼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는 0이다 라고 하는 세큘라 디터미넌트를 썼었죠. 여기서 원자 오비탈은 올소고날 하니까 올소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1이지만 요거는 서로 다른 원자 핵에 속해 있는 1s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둘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x2니까 AD-BC에서 풀면 에너지가 나올 거고 에너지 두 개 값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는 HAA는 HBB와 같고 HAB는 HBA와 같다는 그 대칭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요 각 성분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S부터 볼 텐데요. S는 앞에서도 했지만 오버랩
인테그럴이죠. 즉 1sa라는 이렇게 생긴 오비탈과 1sb 오비탈이 얼마나 겹침이 있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무한대로 길어지면 이 s라는 겹침을 나타내는 값은 0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원자핵 사이 거리가 0으로 줄어들면 오버랩 인테그럴은 두 파동 함수가 완전히 겹치게 되니까 1로 수렴하게 되겠죠. 다소 복잡한 수식 유도 과정을 통해서 그 오버랩 인테그럴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거리에 의존하게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승에 1 플러스 r 플러스 3분의 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해밀토니안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엘레멘트, 그러니까 요 인덱스 두 개가 같은 값을 의미를 하는데, 요 값을 우리가 브라켓 노테이션을 한번 써보면은 1s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델 스퀘어, 그 다음에 a,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핵전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a, b 요렇게 두 개가 있고 전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거리는 r1a, 요 사이 거리는 r1b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을 떼버리고 그냥 RA, RB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RB분의 1, 그 다음에 원자 핵 사이의 거리 대문자 R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로 봤으면은, 전체로 보면은 적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텀 바이 텀으로 잘라서 보면은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RA분의 1SA, 그 다음에 1SA 마이너스 RB분의 1에 1SA 더하기 1SA의 대문자 R분의 1에 1SA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뭐 직접 적분 값을, 사실 연습 문제 10-10인가요? 10-10과 11번을 풀면은 요거를 다 할 수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묶으면 뭐냐 하면은 1sa, 그러니까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니까 요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텀의 경우에는 이제 A 원자핵에 있는 1s 오비탈과 B 원자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오버랩 인테그럴이랑 상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계산해보면 우리가 J 값이라고 부를 텐데 2에 마이너스 2R에 1 플러스 R분의 1에 마이너스 R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지막 적분은 쉽죠. 이게 원자핵에 관한 좌표니까 그냥 빠져나오면은 올소노말한 관계니까 그 뒤에 텀이 그냥 R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다이아고널 엘레먼트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JR에 더하기 R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텀은 이제 논 다이아고널 혹은 오프 다이아고널 엘레멘트인 HAB가 되겠고, 이것은 인덱스가 말해주다시피 1SA와 1SB 사이의 관계식이 될 거예요. 1SA 2분의 1 델 스퀘어 RA분의 1, 해밀토니안 부분은 똑같죠. 다만 달라지는 거는 이제 1SA가 아니라 1SB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렇게 브라 부분과 캣 부분이 서로 다른 웨이브 펑션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 교환 적분, 익스체인지
인테그럴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요거를 식 결과를 보시면은 2분의 SR 더하기 그다음에 R분의 SR 더하기 KR 이 교환 적분의 값이 등장하죠. 이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 플러스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학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문제 10-8, 10-10, 10-11을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게 확실히 머릿속에 훨씬 잘 받아들여지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 분자 이온의 두 상태의 에너지를 다 구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에 따라서 에너지를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S J 플러스 R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S에 K 플러스 R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자가 하나인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수소를 생각할 수 있죠. 수소 원자. 그럼 수소 원자와 H2 플러스의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면은 수소 원자 에너지를 이렇게 빼주면 될 테니까,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날아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S K R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텀이 나오는데 각각의 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지금 요 앞에 나오는 텀들은 그 J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됐었냐 하면은, J 값은 바로 HAA 다이아고널 엘리멘트에서 유래하는 텀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핵 하나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었고, 이 두 번째 나오는 K라고 하는 텀은 1s A에 있는 오비탈이 B에 있는 원자핵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원자핵 두 개와의 상호작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요 각각의 텀들을 요거랑 요거를 수소 원자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지금 에너지 차이 요거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빼기 이 1s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 원 일렉트론 텀은 그냥 거리가 멀어지면은 같이 감소해서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이 교환 적분이 관여되는 이 텀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집니다. 결국에 수소 원자보다 수소 분자 이온이 더 안정해지는 영역은 바로 이 교환 적분에 의한 에너지 안정화가 이 원자핵 하나의 텀에 의한 그 원자핵 하나의 전자가 속박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충분히 상쇄가 될 때 결합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원자에서 분자로 갈 때, 즉 결합이 생성될 때 결합이 도대체 왜 생성되냐, 원자 스스로도 충분히 안정할 수 있는데 결합이 왜 생기냐 하면은 바로 전자 하나가 두 개 이상의 원자핵에 공유됨으로써 추가로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양자화학의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화학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결합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H2 플러스의 분자 오비탈을 한번
도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절인데 10.4절은 H2 플러스의 MO를 그려보면 본딩 하나랑 엔타이 본딩 두 개가 그려진다라고 설명해 놨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시큘러 디터미넌트 뭐 HAA 빼기 요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HBA ESAB HBB 빼기 ESBB 요걸 0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했으니까 요 에너지 값을 여기 4개 군데에다 집어넣고 이 행렬식 AD-BC를 풀면은 사실 개수 C1, C2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에너지가 플러스 조합에는 C1과 C2가 같다라고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조합에는 C1과 C2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이런 형태로 얻으실 겁니다. 즉 파동함수의 모양이 분자 오비탈의 파동함수의 모양이 C1 1SA 더하기 C2 1SB였는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1SA와 1SB의 위상이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조합의 경우에는 위상이 반대겠죠.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A에 있는 여기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B에 있는 요것도 플러스, 즉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그럼 이 사이 영역에서 더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각각 원자 형태로 존재할 때보다 분자 형태로 존재하면 두 원자 핵간 사이에 축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하죠. 즉 이런 것을 우리가 본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다 도입해 가지고 파동함수를 표현해 보면 본딩 오비탈은 사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수 구하는 거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그러니까 E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고 E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것에 반해서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즉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은 0을 한 번은 지나야 되잖아요. 즉 전자의 밀도가 0 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합을 방해하는 NT 본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T 본딩의 파동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다 모든 게 끝났냐 하면은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럼 수소 원자에서 얻은 이 오비탈을 가지고 만든 분자 오비탈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 있으니까 그것을 요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해서 더 낮은 에너지를 줄수록 뭐 좋은 오비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비리알 시어럼이라는 비리알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동함수가 실제 물리학 모델을 잘 따라가고 있다 뭐 그런 것이 되겠는데 뭐 적분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 비리알 정리를 우리가 다 다뤄보지는 않았어요. 기본 내용은 운동 에너지 분의
위치 에너지를 했을 때 그게 항상 마이너스 2의 값을 주냐라는 것이죠. 아무튼 H2 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 이 모양이 이 이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이 원자핵으로 해버리니까 핵전하를 1로 고정시키고 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뭔가 이 낮은 자유도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규화된 normalized 슬레이터 타입의 1s 오비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phi 1s는 제타 3승에 1/2의 2의 마이너스 제타 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결국 자유도를 추가한 거죠. 핵전하를 1로 고정시킨 게 아니라 z로 변분 변수 베리에이셔널 코이피션트로 자유도를 높여줬더니 뭐 상당히 결과가 좋아졌다. 그리고 비리얼 시어럼도 만족을 시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제타라는 자유도를 추가해 준 게 어떤 물리적으로 옳은 결과들을 보여주냐 하면은, 사실 거리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는 바뀔 수밖에 없죠. 뭔 말이냐면은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로 멀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H2 플러스가 갈라지면 수소 원자 하나랑 수소 이온 하나로 갈라지겠죠. 즉 유효 핵전하는 1로 수렴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리가 0으로 두 개의 원자핵이 무한하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제타 값은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적정 수소 분자 이온의 가장 안정한 형태를 가지는 결합끼리 이퀄리브리엄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 봤더니 제타 값이 1.238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 유효 전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ZEFF가 증가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 즉 포텐셜 에너지가 원자핵과의 더 큰 상호작용으로 감소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작은 영역 안에 속박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 커지고, 근데 결국에 이 두 개의 반대되는 기여가 여기에서는 총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타를 도입한 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6절로 가서 이런 결과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타를 도입해도 아직 실험 결과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가 바로 폴라리제이션 펑션입니다. 뭐 우리 계산학 시간에 들으셨죠? 뭐 편극 세트, 편극 함수.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수소 원자의 1s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1sA니 1sB니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수소의 1s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함수 하나만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니멀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학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오비탈은 분명히 1s지만 이 1s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1s가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자가 멀리 퍼져 있는 경우, 속박되어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그 1s만 묘사하는 함수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다른 모양을 넣어서 자유도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은 바로 ES 오비탈을 추가하는 겁니다. ESA, ESB.
근데 이거를 추가를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과를 보면은 0.7071에 1SA 1SP 더하기 0.00145에 ESA ESB 요런 파동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개수의 제곱이 결국 그 파동함수의 기여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뭐 생각보다 이거의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여도 아주 미미하다,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ES 오비탈 말고 사실 더 좋은 오비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EP Z 오비탈이죠. 그 수소 원자가 Z축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그 원자 간 축 사이에서 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전자가 방향성이 훨씬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는 p 오비탈 중에서 pz 오비탈을 추가해 줌으로써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C1에 1S다가 그 다음에 EP, ZA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고 그 다음 C2에 1SB에다가 EPZB 이렇게 넣은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 항상 이런 완벽한 구대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 Z 오비탈을 이렇게 우리가 추가를 해줌으로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은 약간 뭐 이런 비대칭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훨씬 구대칭보다는 훨씬 큰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오비탈의 모양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더 작은 즉 참값에 가까운 에너지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소 분자의 이온에 대해서 즉 H2+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H2 시스템으로 갈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전자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적어도 이 시스템을 풀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7절은 H2는 우리가 H2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해석적인 해를 얻을 수 없다, 뭐 풀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0.8절로 넘어가면 10.8절은 H2의 바닥 상태는 본딩 오비탈인 시그마 G 1s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된 슬레이터 타입의 오비탈 phi 1sa와 phi 1sb를 가지고 분자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이죠. 이 두 개는 만들면 본딩 오비탈과 엔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정규와 상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더하기 옵션, 빼기 옵션이다.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요런 전자의 배치를 가지고 파동함수를 만들 때 그 전자의 위치의 바뀜에 따른 안타이 시메트리 룰을 만족시켜 주려면 슬레이터 오비탈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프사이는 루트 2 팩토리얼 1분의 정규와 상수를 넣고 결국에는 요런 상황일 테니까 시그마 B 본딩 오비탈의 알파 전자 1번 전자 그 다음 시그마 B의 베타 전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시그마 B의 베타의 2번
이렇게 파도 함수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미고 나서 이제 우리가 AD-BC로 풀면 루트 2분의 1에 요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간에 해당되는 파트랑 스핀에 해당되는 파트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공간을 요렇게 뽑아내면 스핀에 대한 파트가 알파 1, 베타 2 빼기 그 다음에 베타 1, 알파 2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해밀토니안은 스핀에 대한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 스핀 파트를 무시를 하고 스페이셜 공간 파트만 한번 집중을 해보면은 시그마 B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하기 조합이니까 phi 1s A, phi 1s B를 더한 게 되겠고 지금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러면 시그마 B1, 시그마 B2 하면 뭐가 되냐 하면 phi 1s A 더하기 phi 1s B, phi 1s A 더하기 phi 1s B 이렇게 되니까 뭐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이거를 1s A, 1s B라고 할 때 전개를 해보면은 1s A, 1s A 더하기 1s A, 1s B, 1s B, 1s A, 1s B, 1s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항상 첫 번째 나온 게 1번 전자, 두 번째 나온 게 2번 전자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첫 번째 컨피규레이션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A라는 수소 원자의 전자 두 개 1번, 2번 둘 다 있어서 HA-HB+의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HA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고 HB에 두 개가 몰려가 있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는 HA에 하나, HB에 하나, B에 하나, HA에 하나 이런 식으로 코밸런트 기여가 되겠고 이 양 끝은 아이오닉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 이론을 가지고 미니멀 베이시스를 썼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H2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밸런스 본드 이론에서 배운 공유결합, 뭐 공유결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결합의 기여도와 아이오닉 본드의 기여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항상 같다는 거죠. 자유도가 따로 없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은 결합 길이를 엄청 늘리다 보면은 H2를 늘려가다 보면은 결국에 끝 지점에서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온 결합의 컨트리뷰션은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니멀 베이시스로 H2 에너지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온으로 떨어지는 이 값보다는 작지만 또 완전 공유 결합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큰 어중간한 중간 상태로 물리적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은 바로 이 VB의 기여도와 아이오닉 본드의 기여도를 달라질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의 VB 더하기 C2의 아이오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여도를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9절 배치 상호작용이라고도 부르는 configuration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뭐 배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바닥 상태의 기여도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도 포함을 시켜주자,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베이시스 안에서 본딩과 안타이 본딩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들뜬 상태, 전자를 위로 밀어 올린 거는 이런 거, 아니면 알파 밀어 올린 거,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둘 다 올라간 거, 이렇게 총 5가지의 excited state, 들뜬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학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부분들은 기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자핵 A와 B가 있을 때 이거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바꾸는 오퍼레이터를 PAB 오퍼레이터, 인버전 오퍼레이터와 비슷하게 PAB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했을 때에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두 개의 경우에는 AB가 바뀌어도 아무 그냥 똑같은 오비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플러스 1 곱하기 1 똑같다는 의미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4개의 놈들은 PAB에 F사이를 했을 때 마이너스 F사이, 안타이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AB와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 에너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자 2개가 동시에 들떠 있는 이 상태밖에 기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를 포함을 시키면은 굉장히 뭐 에너지가 꽤나 정확해지고 특히 요것을 포함을 시켜줌으로써 파동함수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VB와 아이오닉 컨트리뷰션의 기여도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원자핵의 거리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배치 상호작용은 이렇게 하트리폭의 한계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에 하트리폭 루탄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하트리폭 방법론을 분자에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보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1장, 12장이 남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12장은 우리가 완전히 계산학에서 다뤄봤던 부분들이라서 굳이 다시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11장도 상당히 분광학 쪽에 치우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분자 분광학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서 뭐 이제 10장으로 이제 양자화학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우리 수업에는 이제 본인이 양자화학을 전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사이드로 이렇게 배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전공자나 전공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사실 어떤 양자화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화학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많이 좀 잘 받아들이셨을 때 여러분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어떤 우리가 쉽게 관찰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뭐 너무
내가 하는 연구랑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뭐 시험 치고 다 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말고사 공부를 쭉 하시면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공부하신 거를 잘 복습을 해보시고 성적은 다들 잘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시험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서 즐거웠고 하시는 연구들 다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